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 신뢰도란, 그렇죠. 신뢰도는 검사를 여러 번 실시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가를 의미하죠. 즉 검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뭐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오늘은 60kg, 내일도 60kg, 모레도 60kg. 그렇죠. 신뢰도가 높죠. 하지만 오늘은 60, 내일은 63, 모레는 55. 어떤가요? 신뢰도가 낮죠. 이처럼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보면 심리 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란 검사를 여러 번 실시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거 볼까요?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 즉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검사의 신뢰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가를 묻는 문제죠. 그러면 그렇죠. 첫 번째 신뢰도 추정 방법입니다. 신뢰도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방법으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내적 일관성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은 검사를 2주 후 다시 검사하면 검사, 재검사, 문항을 반으로 나누면 반분 신뢰도. 이 방법마다 신뢰도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신뢰도 계산 방법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이게 핵심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검사 문항의 수입니다. 문항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 검사가 문항이 3개예요. 나는 슬프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기운이 없다. 이렇게 문항이 3개면 신뢰도 낮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문항이 30개면 그렇죠. 더 정확히 측정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항이 많으면 우연한 오차가 감소하고요. 측정 정확도도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요인은 문항의 난이도입니다. 문항이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그렇죠.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IQ 검사 문항이 2+2는 너무 쉽죠. 그러면 모두 맞겠죠. 그러면 점수 차이 없고 신뢰도 낮음입니다. 반대로 미적분 문제 어렵죠. 대부분 틀립니다. 점수 차이 없죠. 신뢰도 이것도 낮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난이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차의 정도입니다. 검사 대상자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1학년 IQ 검사가 모두 비슷해. 그러면 개인차가 작죠. 그러면 신뢰도 낮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 IQ 80, IQ 100, IQ 120. 그렇죠. 개인차 크죠. 신뢰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개인차의 정도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측정 집단의 동질성. 검사를 받은 사람이 받은 집단이 얼마나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학생만 검사한다. 능력 비슷하겠죠? 점수 차이 작겠죠? 신뢰도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차이 크죠? 신뢰도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전체를 쉽게 보면 신뢰도는 계산 방법, 문항수, 문항 난이도, 개인차, 집단,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신뢰도 추정 방법, 검사, 문항수, 문항 난이도, 개인차, 정도, 측정 집단, 동질성. 또다시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뢰도 추정 방법, 검사 문항수, 문항 난이도, 개인차 정도, 측정 집단의 동질성입니다. 따라서 신뢰도는요,
검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항수, 난이도, 집단 특성, 개인차, 계산 방법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심리검사 신뢰도 추정 방법 중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 먼저 검사 재검사법이 어떤 거죠? 그렇죠. 같은 사람에게 같은 검사를 2번 실시해서요. 점수의 일관성을 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 검사를 실시합니다. 1차 검사 우울 점수 25. 2주 후 다시 검사했을 때 2차 검사 점수 26. 거의 같죠? 그러면 신뢰도 높다. 즉 같은 검사, 같은 사람 2번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죠. 이 방법에는 3가지의 대표적인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 간격이 너무 길면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 사이 시간이 너무 길면요. 사람의 상태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안 검사를 1차 검사 시험 기간에 불안이 높았어요. 2개월 후에 방학이야. 그러면 불안이 낮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검사 문제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변한 것이고요. 그래서 신뢰도 측정이 어려워집니다. 2번째 단점은 검사 경험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검사를 경험하면 2번째 검사에서 검사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IQ 검사가 1차 검사가 문제 처음 볼 때 2차 검사는 문제 유형이 익숙할 때 점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경험이 진짜 능력을 바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응 민감성이라고 해요. 또 3번째는 기억 효과인데요. 검사 간격이 너무 짧으면 사람이 첫 번째 답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 검사를 했을 때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첫 번째 그렇다. 2번째도 기억하고 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 효과, 2월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해 보면 검사, 재검사법은요. 같은 검사를 2번 하는 방법인데 문제가 3가지 생길 수 있다. 시간이 너무 길면 사람이 변하고요. 첫 검사 경험이 2번째 검사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너무 짧으면 답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간 간격이 길면 측정 대상 속성이 변화 가능성이 있고 반응 민감성으로 검사 경험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억 효과, 이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2 검사 사이의 기간이 길 경우 측정 대상의 속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검사 경험이 반응 민감성을 일으켜서 개인의 진점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검사 간격이 짧으면 이전 응답을 기억하는 기억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길면 시간이 길어 변화되고 또 반응의 민감성, 기억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고전 검사 이론, 기반 신뢰도 추정 방법이고 신뢰도 정의는 동일한 검사를 반복했을 때 점수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법은 같은 검사를 2번 실시하는 방법이지만 시간 간격이 너무 길면 사람의 특성이 변하고 너무 짧으면 기억 효과가 생기고 검사 경험 자체가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검사 재검사법은 같은 검사를 2번 실시하는 방법이지만 시간 간격이 너무 길면 사람의 특성이 변하고 너무 짧으면 기억 효과가 생기고 검사 경험 자체가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